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업무 보고를 했죠. 오늘 제목에 언론 매체들의 제목을 일부 보면 검수완박 정면 돌파 이런 식의 제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내용의 핵심 요지는 검찰 직접 수사 기능 강화 이런 건데, 그러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냐? 이런 부분. 그럼 검찰의 직접 수사 강화가 어디까지 가능한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이 관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제 보고한 내용,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통령실 기자실에 와서 쭉 설명한 내용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부정부패 대응과 관련해서 올해 하반기에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신설하겠다. 또 하반기에 대검찰청 정보관리 담당관실을 활성화하겠다. 그 다음에 주요 청에 범죄 수익 환수부나 환수팀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또 내년에 공정거래 전담수사부를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범죄 전담수사부를 만들겠다. 이런 종류들입니다. 자,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 부분을 보면 대부분 부패, 경제범죄 이 연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검수완박 잘 아시다시피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인데 그건 최종 목표고, 9월 10일 날 검수완박법 관련 그러니까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이 현재 가지고 있는 직접 수사권은 6가지입니다. 부패, 경제범죄, 선거사범, 공직자, 대형 참사.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다 경찰에 넘기고 부패범죄, 경제범죄만 남고요. 선거범죄는 한시적으로 올 연말까지만 수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만 남습니다. 근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강화하겠다, 직접 수사권을 어쩌고 하겠다는 걸 쭉 보면 전부 다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 나머지 방위사업, 대형참사 이런 것들 나머지 경찰로 넘기는 검수완박법 시행과 더불어서 그 4가지는 확대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크게 얘기하면 확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검수완박법을 되돌릴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게 묘한 일종의 텍사스성 안타 같은 걸 칠 수 있는 대목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기자들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한 부정부패 엄정 대응이 수사권 오남용 등을 부를 수 있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부정부패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은 법무부가 우선순위에 둬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이 얘기한 거는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사항입니다. 법률 개정은 민주당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겠죠. 근데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밀어붙였고, 그 다음에 그 밀어붙이는데 정말 앞장서서 주장한 사람들이 철험의 멤버들인데, 철험의 멤버 5명이 지금 법사위에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그걸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굳이 행사 안 하면 되지, 장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거를 민주당한테 당근을 줘가면서 그걸 얻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저 그럴 이유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이건 그냥 선언적인 얘기고, 공수처 우선적 수사권, 이건 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면서 만든 기본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민주당이 내놓을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적어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은 없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 이거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범위를 넓힐 것인가, 요걸
그 야당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청법 시행령이라는 걸 한번 보시면 그 안에 부패범죄는 뭐뭐뭐뭐를 얘기하는 거고 경제범죄는 어떤 걸 얘기한다는 게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이런 겁니다. 검찰청법 시행령에 부패범죄란 부패범죄에 속한 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형법 129조부터 133조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뭐 이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형법 129조는 뭐냐? 수뢰, 뇌물 받은 거, 사전수뢰, 사전뇌물 받은 거. 133조 여기까지를 쭉 보면 전부 그런 겁니다. 제3자 뇌물, 뭐 알선수뢰, 뭐 이런 것들.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뇌물과 관련한 범죄를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직자 일이지만 뇌물이기 때문에 이건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그게 검찰청법 시행령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수완박법이 시행되면 공무원 범죄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못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뇌물 사건을 저질렀을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범죄 대상으로 규정을 하느냐 아니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주체로 규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범죄 그러면 경제범죄가 뭐다 이것도 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뭐 몇 조 아까 형법 얘기했듯이 아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쫙 뭐 한 10가지 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법무부령으로 최대한 확대해서 직접 수사권을 가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 범위를 크게 뛰어넘지는 못합니다. 만약에 그걸 뛰어넘는다고 할 경우에는 또 뭐 야당이나 뭐 이런 데에 의해서 아마 뭐 권한쟁의 심판 뭐 이런 거를 헌법재판소나 이런 데 제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검찰이 과연 수사권이 있느냐 아니면 이 수사권이 경찰에 있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죠. 아마 그 경계선상을 넘나드는 법무부령 이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만들 거다. 그러니까 검수완박법 시행에 따라서 그 올해 9월 10일부터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는 직접 수사권이 검찰에 있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 대상도 검찰청법 시행령에 다 명시되어 있는데 그거를 최대한으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것 여기까지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라는 큰 카테고리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검수완박법은 정말 되돌릴 수가 없는 거냐. 엄밀한 의미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 검수완박법을 무력화시키려면 가장 쉽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회에서 다시 법을 개정하는 건데 불가능하죠. 현재 민주당이 뭐 거의 170석에 가까우니까 불가능하고 이게 가능해지려면 내년 후년 4월달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그 다수당의 힘을 바탕으로 검수완박법, 뭐 관련법, 공수처법 이런 거 다 개정해서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했던 이런 부분을 다 정상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검수완박법, 부패범죄, 경제범죄 이것만 놔두고서 그러면 검찰은 나머지 범죄는 경찰에 다 빼앗기고 무력화된 상태로 그냥 있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또 아마 이것도 이미 그 몇 차례 회의를 했죠. 검경협의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검경합동수사본부라는 게 있었죠. 뭐 대형 사건 같은 게 나오면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부를 구성합니다. 이거를 활성화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그거의 수사의 주체는 경찰이 되지만 검찰이 거기다 파견을 가서
수사의 주체 하나로서 참여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경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검경협의체라는 것을 이미 6월 30일 날 첫 회의를 했고요. 지금 아마 계속 구체화시켜 나갈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정책적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또는 어느 정도는 상쇄할 수 있는 기능이 된다. 그러니까 이 검경협의체라는 것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마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그게 이제 검수완박법 시행과 함께 국회에서 의결이 된 내용이죠. 이거를 못 받아들이겠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재합의를 했습니다.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럼 이게 이름을 바꾼 거는 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는요, 사개특위라는 걸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를 한 합의문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민주당이 뭐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7명인가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이 5명, 그 다음에 민주당 국민의힘 아닌 제3정당이 1명, 그리고 위원장은 민주당, 이렇게 합의가 돼 있었는데 이거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못 지키겠다. 상황이 변했다. 이렇게 트는 바람에 이게 이제 재논의되고 그리고 다시 그러면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하자.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이름이 좀 길죠. 이건데 이거는 구성을 여야 6명씩으로 하고요. 동수가 됐죠. 대신 위원장은 그냥 민주당이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근데 또 중요한 합의가 있습니다. 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는 합의 처리로 한다 이겁니다. 합의 처리. 그러면 합의가 안 될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조항이 이제 거기에 없다는 거죠. 그냥 관행적으로 다른 상임위원회나 뭐 이런 데 관행적으로 보면 대개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정하는 거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명시적으로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장이 임의로 정한다? 이걸 가지고 또 어마어마한 논란이 벌어질 거다. 논란이 벌어진다는 얘기는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만약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였다? 그러면 그건 또 문제가 되죠. 법률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또 이제 뭐 이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 이런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자, 또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기한도 연장을 했습니다. 원래는 국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지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그냥 내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 원래의 합의대로라면 여기에서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 만들고 나면 현재 검찰이 가지고 있는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수사권도 중수청으로 넘긴다. 이게 원래 합의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제 검수완박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언제가 될 것이냐? 적어도 1년 내라고 먼저 합의사항이 돼 있기 때문에 1월 30일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나 내년 뭐 7, 8월 이때쯤이면 검수완박이 완벽하게 시행이 돼야 됩니다. 내년 9월이 되겠군요. 올해 9월 10일부터 검수완박법이 시행이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이걸 원할까요?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걸 원할까요? 지금 흐름을 보면 전혀 아니라고 보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 이거는 결국 민주당이 크게 양보하지 않는 한 저는 결말을 맺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큰 그림 검찰 직접 수사권을 강화하겠다는데 검수완박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다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방향이 완전히 180도로 다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보죠. 그러면 결국 형사사법체계개혁특위의 결론은 없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거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은 그런 걸 뻔히 아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어떻게든 밀어붙이려고 해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려고 할 것이고, 국민의힘은 아예 이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여기가 합의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했으니까 합의를 안 해줌으로써 결말이 없도록 해서 내년 1월 31일이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 그러면 검찰이 최소한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두 가지는 직접 수사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근데 이 싸움은 일단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 처리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합의를 계속 국민의힘이 안 해주면 민주당으로서 어찌할 바가 없이 글쎄 강행처리를 사개특위 형사사법체계 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죠. 지금 현재 합의된 대로라면. 그럼 이 합의를 또 깨려고 할 가능성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분란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 과연 만들어질 것이냐? 저는 안 만들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 국민의힘이 반대하니까. 그리고 이게 이제 내년 1월 31일 날 이 개혁특별위원회가 이제 그 시한을 종료하고요. 그러면서 그 전에 중대범죄수사청 개설 이런 거를 합의를 해야 될 텐데 제가 합의를 국민의힘이 안 해줄 거라고 했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후년에 총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1월 31일 끝나면 이제 총선은 한 1년 2개월, 1년 1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 과연 이런 문제를 민주당이 또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전국에 변화가 있다. 물론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뭔가 국정운영 지지율이 낮아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유지된다면 혹시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회복 국면에 들어선다면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이런 목표 아마 달성이 안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이 그리고 있는 검수완박의 중간 과정이나 최종 목표를 보면 검수완박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법의 적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민주당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그 검수완박법 이 부분을 둘러싸고 또 한 번 2라운드, 3라운드 이런 충돌이 예고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지키려는 거는 현재 검수완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 부패, 경제범죄 그거를 시행령 차원에서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그걸 유지하는 것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남은 이제 그동안에 검찰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4가지 범죄 이 부분에 관해서는 검경 협의체 등을 통해서 검찰의 영향력을 조금 더 수사권을 조금 더 관여하는 쪽으로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검찰 직접 수사권 강화 이게 결국은 지금 현재의 경우보다 폭을 조금 넓히되 검수완박이라는 근간은 흔들지 못하는 그렇지만 상당한 정도로 그 검수완박이라는 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